지금까지도 가장 끔찍하고 잔인했던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손꼽히고 사형받는 순간에 고통조차 즐겼다고 알려진 알버트 피쉬. 그는 3명의 어린이들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요리해 먹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용의자로 추정되는 실종 사건 또한 최소 5건이다. 고문하고 먹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었고 어린애들이 맛있어서 좋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악명을 떨쳤다. 해밀튼 하워드 피쉬는 1870년 5월 19일 워싱턴 DC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는 죽은 형제의 이름에서 알버트라는 이름을 가져왔기에 알버트 피쉬로 알려져 있다. 1875년 80세였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황이 여의치 않던 그의 어머니는 그를 고아원으로 보내게 된다. 알버트는 그곳에서 신체적 학대나 구타를 당하곤 했는데 괴로워하기는커녕 그는 신체적인 고통을 즐기기 시작했다. 1880년 어머니가 일자리를 얻게 되며 집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알버트는 어느 날 체리나무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심각한 현기증과 두통을 느끼게 되었다. 어린아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두개골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정도가 8분의 1밖에 되지 않기에 추락사고로 인해 전두엽 피질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두엽 피질이 손상되면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그는 변태적인 성향의 단순한 마조이스트에서 공격성까지 갖춘 잔혹한 살인마가 되었을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1882년 12살이던 알버트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한 청년과 연인관계가 되는데 그에게 대소변을 먹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다른 소년들의 알몸을 보기 위해 매주 목욕탕을 가는 등 알버트는 그에게서 각종 변태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알버트는 여성들에게 익명으로 외설스러운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며 점점 병적인 성적 패티시를 가지기 시작했다. 1890년 20세의 나이에 알버트는 뉴욕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남성 매춘부로 일을 하며 대부분 6세 미만이었던 어린 소년들을 성추행하고 강간하기 시작했는데 이 범행은 그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페인트공이나 자벽부로 근무하던 1898년에 알버트의 어머니는 그와 9살 차이가 났던 안나메리 후프만과의 결혼을 주선했고 알버트는 결혼하여 슬하에 6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 도중에도 그의 은밀한 범죄 행위는 계속 이어졌다. 1910년경 알버트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일하던 중 토마스 캐든이라는 19세 남자를 만나 관계를 맺게 되는데 며칠 뒤 그는 그가 머물고 있는 농가로 캐든을 데려갔고 그를 감금하여 2주 동안이나 고문했다. 고문의 끝에 그는 캐든의 성기를 절반가량 잘라 챙겼다고 하는데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알버트는 이 일을 회상하며 나는 그의 비명이나 그가 나에게 지었던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1917년 1월 알버트의 아내는 가족과 함께 하숙하던 자벽부와 바람이나 그를 떠났는데 알버트는 자녀 6명을 홀로 양육해야 했고 아내는 떠날 때 거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알버트는 이때부터 환청을 듣기 시작했고 달빛 아래에서 알몸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거나 생고기를 씹어먹기도 하고 양탄자를 감싼 채 사도 요한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신이상자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했다. 알버트가 끔찍한 고통을 유발하는 자해행위에 빠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는데 그는 사타구니와 골반 부위 곳곳에 바늘을 박아 자해하는 것을 즐겼다. 체포 후 엑스레이 촬영 때 그가 몸에서 빼지 못했던 바늘만 29개가 발견되었다고 하며 날카로운 못이 박힌 노로 자신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거나 라이터 기름을 적신 양털을 항문에 삽입하고 불을 붙여 고통을 즐겼고 카펫으로 몸을 단단히 싸서 숨막히는 느낌을 즐기기도 했다고 한다.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학대할 때 사용한 도구들로 자신을 때려달라 요구하기는 했다고 한다. 알버트 피쉬는 자해와 단순한 고문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고 살해로 범행 수위를 확대했다. 1919년경 알버트는 조지타운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살해 대상을 정할 때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나 흑인아이를 선택했는데 그래야 이들이 실종되더라도 사람들이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알버트는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썼는데 주로 돈을 이용하여 그들을 유인했다고 한다. 유인한 아이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장소로 데려가 알버트 자신이 지옥이 도구라고 표현했었던 도살용 칼과 작은 톱, 바늘이나 자신의 이빨 등으로 아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영상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고문을 하였고 고통으로 숨이 끊어지면 그 시신을 부위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조리법으로 요리해 먹었다고 한다. 그는 체포 후에 그 어떤 고기도 이만큼 달콤하고 맛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알버트는 대범하게도 뉴욕타임즈 신문에도 18세 이하의 소년을 찾는다는 광고를 게재하며 살해 대상을 찾곤 했는데 1928년 5월 25일 알버트가 게재한 구인 광고에 에드워드 버드라는 18세 청년의 구직 희망 글을 알버트가 확인했고 5월 28일 그는 그 글에 남겨진 주소를 보고 에드워드를 고용하는 척하기 위해 그의 가족을 찾아간다. 그는 자신을 뉴욕 파밍데일 출신의 농부인 프랭크 하워드라 소개하며 에드워드 버드와 그의 친구를 고용하기로 약속했고 재차 가족에게 만날 약속을 잡고 며칠 뒤 버드 가족의 집에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에드워드의 여동생인 10살이었던 그레이스 버드를 만나게 되며 원래 살해 대상이었던 에드워드에서 그레이스로 대상을 변경하게 된다.
알버트는 자신의 조카의 생일 파티에 그레이스를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즉흥적으로 지연해 가족을 설득한 뒤 뉴욕주 이스트 어빙턴에 위치한 버려진 집에 그레이스를 데려가 그녀를 살해하고 먹었다. 그레이스가 실종되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신고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알버트를 추적했지만 프랭크 하워드라고 거짓으로 말했던 그의 이름과 그의 농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사건 담당 형사였던 윌리엄 킹은 1년을 앞둔 정년 퇴임까지 미루며 알버트를 추적했지만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고 오랜 기간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된다. 수사를 지속하던 킹은 알버트가 살인을 위해 신문 광고를 이용한다는 점을 역용, 마지막 수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거짓 기사를 싣게 되는데 여기에 알버트가 걸려들게 된다. 1934년 11월 그레이스의 부모는 익명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는 자신의 딸의 살해 과정을 담은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여 경찰 또한 범인이 쓴 편지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알버트의 필체와 편지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편지는 NIBCBA라는 글자가 써 있었고 뉴욕 개인 택시협회의 봉투임을 확인, 회사의 관리인을 찾아가 조사를 하는데 그가 편지지 일부를 자신이 살던 하숙집에 둔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들은 하숙집에 찾아갔지만 알버트가 며칠 전 방을 비웠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그러나 그가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고 그가 아들이 보낸 돈을 찾으러 하숙집으로 찾아올 것을 확신하여 잠복하고 기다리다 체포하게 되었다. 그는 1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레이스를 포함해 1924년 7월경 9살이었던 프랜시스 맥도에 1927년 2월경엔 4살이었던 빌리 게픈이 총 3명을 살해한 것과 5명의 어린아이들의 실종 사건 정도가 그와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1935년 3월 11일 뉴욕 화이트 플레인즈 법정에서 열흘간 지속된 재판, 알버트는 정신이상을 호소하며 아이들을 죽이라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알버트를 검사한 몇몇의 정신과 의사들은 그가 사디즘과 마조이즘 등 13가지의 성적 패티시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알버트의 주요 전문가 증인이었던 프레드릭 워섬은 그가 종교에 대한 집착,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성경 내용에 집착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것이 자신의 죄의 속죄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고 시기행위를 한 것은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는 카니발리즘을 성찬식으로 생각했다고 말하며 알버트의 정신은 완전히 미쳐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1930년에 알버트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관리자 메나스 그레고리는 알버트가 비정상적 성적 패티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며 그냥 일반적인 변태일 뿐이라고 증언했고 다른 반박 증인 또한 시기행위가 일반적이지 않고 사이코패스적일 수는 있지만 취향의 차이일 뿐이며 이것이 사이코패스의 증거는 아니라고 증언하는 등 여러 견해가 법정에서 오갔다. 배심원들 중 누구도 알버트가 미쳤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고 유죄를 판결, 알버트는 전기이자형을 선고받았고 1936년 1월 16일 처형되었다. 처형 전 그가 한 말에 관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는 자신이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